축축 처지는 볼살, 점점 늘어나는 주름살. 20대의 싱싱하고 탱탱한 얼굴로 나 다시 돌아갈래. 주름이 자꾸 생기는 거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요. 여기 팔자주름만 없어도 돌아가고 싶죠. 젊은 20대로. 너무 좋지. 늘어지고 처진 페이스라인을 리모델링하라. 정답은 리프팅 시술에 있다. 동안 페이스를 유지하는 리프팅 시술. 오늘 TV 메디컬 건강지킴 위해서는 20대 동안을 유지하는 최신 리프팅 시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문채희입니다. 연일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가을이 되면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그래서 탄력을 잃은 피부 때문에 거울 보기가 싫어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1년 가운데서 일교차가 크고 또 낮은 습도 때문에 피부를 가장 괴롭히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올가을 매끈한 얼굴 라인을 되돌리는 피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위해서 올포 스킨 피부과 민복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역시 20대 꽃청춘을 지나고 나니까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만, 이 계절이 좀 차가워지고 좀 쌀쌀한 바람이 분다 싶으면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거칠거칠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럴 때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가 여름철에 굉장히 강력한 자외선 노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상태에서 가을을 맞게 될 때 이 환절기라는 게 전체적으로 건조한 대기 속에서 이 자외선을 누적돼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색소성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에 전체적인 피부 결이 손상이 와서 잔주름이나 이런 타이트닝에 노화가 급격히 더 올 수 있습니다. 주름 관리를 평소에 쭉 해 오셨다면 좀 문제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20대의 팽팽한 V라인을 되돌릴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는데, 수술적인 방법 외에 그 레이저 시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초음파라는 게 그전까지만 해도 갑상선이나 우리가 산모가 산전 진찰할 때 사용되는 아주 안전하게 우리가 진단기구로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가 세근의 에너지를 축적해서 전체적인 근막을 올릴 수 있는 시술이 개발되는 거죠. 또 IPL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 자체도 이제 빛을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빛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다 나오면 색소가 좀 좋아지는 것도 있고, 에너지가, 그다음 피부의 결을 좋아지게 하고 모공을 수축시키는 거,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게 해서 피부를 이제 항노화 작용을 시키는 거, 이런 방법들이 요즘은 워낙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셔널 레이저도 그전까지는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피부 손상을 많이 주고 안에 에너지를 약간만 들어가게 하던 게, 지금은 거꾸로 바깥쪽에 들어가는 피부 손상은 아주 작게, 그러나 안쪽에서 이제 전달되는 에너지는 굉장히 크게. 그러면 예전에 딱지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앉았다면 지금은 2, 3일 정도 살짝 앉고 에너지 전달을 많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 탄력을 잃어버리고 처져버린 피부는 뭐 올리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아주 물리적인 그 안면 거상술이라는 그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들으신 것처럼 비교적 좀 간단하게 그보다는 탄력을 잃은 피부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소식, 아마 그 많은 여성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실제로 주름과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던 여성 두 분의 이야기를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20대 피부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В России я слышала, что в городе Дегу в медицинских клиниках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이라면 예뻐지고 싶고 어려지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 여자의 변신은 무죄. 올가을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한 두 여자의 뷰티 스토리가 시작된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오늘의 주인공. 어떤 사연으로 피부과 문을 두드린 것일까?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Светлана, я приехала из России. 러시아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 디오도로바 씨. 그녀는 평소 한류 문화, 그중에서도 패션과 뷰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데 이번에는 직접 피부과 시술을 받기 위해 멀리 대구까지 오게 됐다. Я хотела осветлить кожу лица, лифтинговое лечение, а также приподнять высоту нос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색소 침착과 피부 처짐.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 보기가 두려웠다는 그녀는 고민 끝에 한국행 티켓을 끊었다. 전체적으로 주근깨나 색소성 질환이 많이 있고 처짐이 많이 있는 얼굴이고 그다음 코가 낮거나 전체적인 볼륨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술은 저희들이 비수술적 안면 윤곽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코도 높이고 나머지 얼굴 윤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담과 동시에 바로 시술이 시작됐다. 당당한 40대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 멀리 타국까지 찾은 그녀. 시술 후 다소 후덕했던 얼굴에 탄력이 생기고 턱선이 갸름해졌다. 다른 주의사항은 크게 지금 없고 아주 좋고요. 한 2년 정도 있다 다시 대구를 한 번 더 오셔서 또 이런 시술들을 받으면 항노화 작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술 자국이나 붓기가 없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리프팅 시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한국을 찾은 그녀 역시 시술 효과에 크게 만족했다. Я получила лифтинговое лечение, а также безоперационное лифтинговое лечение контура лица, что мне не помешало ежедневной жизни, чем я очень довольна.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김소윤 씨. 긴 생머리가 아주 매력적이다. 나이가 이제 40이 되니까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얼굴에 기미도 많았었고 화장을 항상 늘 두껍게 해야지만 바깥에 나갈 수 있었어요. 출산 후부터 급격히 나빠진 피부. 20대에 탄력 있고 윤기 나던 피부로 되돌아가기 위해 그동안 그녀는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했다. 그동안 다른 병원에서 여러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는 그때뿐. 피부는 푸석푸석 더 처지기만 하고 그녀의 피부 고민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기미 외에 색소 침착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부가 결이나 텍스처 전체가 다 안 좋은 상태에서 처짐이 너무 많이 심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탄력을 잃고 처진 그녀의 피부. 20대에 생기 있는 피부로 돌아가기 위해 그녀에게 꼭 맞는 리프팅 시술법은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많이 처졌기 때문에 울세라 리프팅을 이용해서 전체 근막층부터 처져 있는 부위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녀에게 내려진 맞춤 처방. 피부 속 노화된 세포부터 되살리는 리프팅 시술부터 무게감 때문에 처짐이 더욱 심한 부위는 최근 각광받는 실을 넣어 당겨주는 고정실 리프팅 시술이 시행됐다. 시술 후 전체적으로 탄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팔자주름이 사라지고 얼굴 라인이 살아났다. 예전에는 화장을 굉장히 두껍게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CC 하나만 바르고 다녀도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당당하고 사람들도 저한테 너무 피부 곱다고. 역시 그 동안의 첫 번째 조건은 이 얼굴 라인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20대 같으신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님 사실 그 요즘 리프팅 그 레이저 시술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시고 시술 후에 또 꾸준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이제 레이저를 시술하는 경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이제 초음파 울세라 장비나 보통 고주파 장비나 이런 장비들을 시술하고 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은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통 한 며칠간 세안을 할 때 좀 주의를 한다든지 시술 후에 또 피부에 발적이 일어나거나 뭐 가려움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피부과에서 처방을 해준 약제를 바르거나 드시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 바로 문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 리프팅 같은 시술은 그래도 이 절개를 이렇게 조금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네.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아주 이 정돈된 상태의 시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주의사항으로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이게 약간 고정된 게 풀리지 않도록 주의사항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따르셔야 되고 일반적인 샤워를 하거나 세안을 하거나 메이크업을 하는 거는 요즘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네, 그 다음날 레이저 시술도 약간의 있죠. 부종이나 붓기가 네.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뭐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적은 그 네. 레이저 시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피부에 자극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는 내용들은 좀 꼭 지켜서 이렇게 잘 호전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피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화장품도 피부 나이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것처럼 피부 리프팅 시술도 다르게 시술해야 되나요? 피부과 리프팅 시술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시술법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네, 보신 것처럼 요즘 그 레이저 리프팅 시술법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어찌 보면 일반인들도 반 전문가다 할 정도로 정보도 또 넘쳐나고요. 그 피부 뭐 정도나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그 레이저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목이나 턱선이나 이런 부위가 내려가는 중력 방향 내려가는 부위를 거꾸로 올리는 걸 리프팅이라고 본다면 타이트닝은 이렇게 얼굴 안면부가 조금 더 이렇게 몰려주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걸 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20대에서는 이제 타이트닝을 하는 좀 가벼운 레이저 장비들을 많이 받고요. 30대가 되면서는 대부분 이제 색소 침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색소 레이저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30대 이제 후반부터 40대가 되면 대부분이 거울을 어느 순간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처졌더라. 이렇게 하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나 그거는 갑자기가 아니고 서서히 왔지만 무관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봤을 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40대 이제 노안이 오고 흰머리카락이 생기고 이런 노화가 올 때 똑같이 중력 방향으로 처짐의 노화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시술 장비들을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40대 후반부터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 50대에 폐경기가 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 전체적으로 피부에 탄력감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볼륨 노화가 옵니다.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우리가 처지는 것만의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진피층도 얇아지고 피하지방층도 얇아지고 근육의 힘도 얇아지니까 피부가 처지는 데다가 푹 꺼지죠. 그럼 인대한 주름도 생기고 팔자 주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볼륨이 줄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피부 진피 성분인 보통 콜라겐이나 하이루로닉 히루안산을 다시 이렇게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0대, 70대가 되시면 그러한 시술로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안면 거상술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당김 수술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큰 수술을 받기에 또 겁을 내시거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내분비 대사에 어떤 질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수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정형 실로 완전히 이제 당기는 시술만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리는 시술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실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 전에 이제 사용하는 실들이 굉장히 짧은 보통 2, 3cm 정도의 실을 이렇게 피부에 넣어서 피부를 조금 더 탄력 있게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리프팅 목적으로 보통 17cm이나 43cm이면 굉장히 긴 실이죠. 그 실을 보통 여기 두피 안쪽부터 약간의 절개를 거쳐서 실을 안에까지 고정을 해서 이게 안에서 피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올해 세계적으로 개발이 돼서 한국의 KFDA나 미국 FDA를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제 과학의 발달로 아마 향후에 더 많이 발전돼서 향후에는 비수술적인 모든
시술들이 많이 네. 발전될 것 같습니다. 노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레이저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개개인별로 나의 그 지금 피부 상태는 어느 정도 지금 노화가 진행이 됐고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꼭 병원을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 보통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정밀 진단기를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이렇게 보면 노화가 자기 이제 나이에 비해서 더 많이 진행됐는지 관리가 잘 됐는지 알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목선이나 턱선이 이렇게 지금 딱 보이지 않고 이렇게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누웠을 때 누웠을 때 허물어지면 이게 턱이나 목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이 거울 보셔도 되고 옆에서 보셨을 때 그럴 때는 리프팅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가 되면 이제 모공이나 이런 부분도 젊을 때 피지 분비가 많아서 20대 때 모공이 넓어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주변부를 이렇게 쪼아주는 근육에 힘이 줄면서 늘어납니다.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이제 뜨거운 데 있으면 모공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시 나오면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되고 계속 있거나 그다음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엎드려서 주무시고 나면 베개에 눌리죠. 눌리면 아마 20살 때는 금방 아마 나가면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 아마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회복력이 좀 더 늦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전체적인 근조증이 지금 이 계절에 좀 더 옵니다. 왜 피지 분비량이 20, 30대는 많다가 점점점 줄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마 가을쯤 되면 이제 건조감이 있어서 아무리 발라도 계속 건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입 주위도 건조하고 눈 주위도 건조하다. 눈가가 짓무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더 이런 노화가 더 빨리 오는 징조라고 보시고 보습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뭐 정확한 그런 테스트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참고하셔서 내가 그냥 거울 보면 알잖아요. 나의 모습이 예전과 좀 많이 다르게 얼굴 선이 좀 사라지거나 노화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피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점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70대 어른들도 이렇게 주름이 많으신 분들도 시술이 가능한가요? 피부 질환 같은 걸 앓고 있으면은 시술이 가능한가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원장님이 리프팅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전해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노화 정도가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당뇨가 너무 심하거나 내분비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고, 그다음 피부과적으로는 이제 켈로이드나 비우성 반응이라 해서 흉터가 너무 심하게 오거나 피부를 긁었을 때 이제 피부 묘기증이라 해서 피부가 이렇게 많이 부풀러지는 피부 두드러기 양상의 피부병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하고 충분히 그 진료를 보신 다음에 시술을 해야 될지 의논해야 되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기대치가 높은 경우에는 충분히 의논해서 현실적인 기대치에서 이제 잘 예방하면서 시술을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피부 그리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짚어주실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외출이나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폐물이 끼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선크림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계절이나 겨울에도 한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그 광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대에는 이중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 거의 뭐 자외선 차단제를 그냥 넣어두거든요. 안 쓰시는데 겨울에도. 예, 당연합니다. 겨울도 중요한 게 특히 이제 스키장 같은 경우는 반사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용해줘야 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도 자외선은 50% 이상이
저희들 얼굴 쪽으로 반사돼서 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잘 사용해 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을처럼 보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당김이 있거나 건조감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보습제를 많은 양을 바른다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보습제를 한 번 바르고 건조감이 있으면 한 번 더 덧바르는 식으로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녁에 세안할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세안해서 노폐물이나 각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안해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우울하고 싱숭생숭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피부 때문에 더 속상할 수는 없잖아요. 올가을에는 피부 관리 아주 열심히 하셔서 피부 나이도 되돌리시고 마음의 나이도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가을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올포 스킨 피부과 민복기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난히 큰 일교차 때문에 올가을 벌써부터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독감 예방접종 하셔야겠네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